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이커머스 관련주입니다. 이젠 메가 트렌드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미국의 유통공룡 아마존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이제 관련된 소식 때문에 이커머스 관련주, 그러니까 이커머스 관련주라기보다도 이제 아마존의 상륙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컸었는데, 우선 좀 아마존이 그 11번가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대충 구주를 한 30% 정도로 해서 이 11번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커머스 우리나라 업체들처럼 어떤 배달 그리고 그 주문 여러 가지 해외 직구까지 통합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청자분들도 국민들께서는 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주로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해외 직구라기보다도 간편하게 아마존을 통해서 또 11번가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그 명품이나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이 국내 진출한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쟁이라기보다도 이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이 오히려 경쟁 업체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 한마디로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마존과 경쟁이라기보다도 이커머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이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산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선 이 이커머스 업체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도 2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94조 원, 2018년에 113조 원, 그리고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5조 원을 기록하면서 20%대의 계속 상승 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여러 산업이 이 성장률이 5% 이하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준 걸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커머스뿐만 아니죠. 이걸로 파생되는 온라인 결제나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 상품에 대한 부분까지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 단순히 이커머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산업적으로도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올해 한몫했죠. 이제 코로나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 채널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마디로 좀 직콕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직콕 문화로 인해서 이커머스 또 홈쇼핑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좀 좋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로 가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이커머스에 대한 그 관심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커머스가 단순 이런 온라인 결제 쪽으로만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해운에 대한 해운 국제운임 지수가 높아지듯이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조선 해운 쪽 이런 산업 쪽으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체들한테는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을 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이 소식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산업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커머스 관련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정유 업종입니다. 체질 개선 필요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국제 유가는 최근에 조금 오름세이긴 한데 정유업종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일까요? 우선 지금 산업 구조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정유 업종의 그 전통적인 산업으로 했을 때는 전망을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백신에 대한 수요 말씀하셨듯이 유가에 대한 소폭의 반등에 의해서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체질 개선 한마디로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신사업이나 다른 쪽으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게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뭐 코로나19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 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 감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이나 또 유가에 수요가 크게 정체가 되면서 이 정유 업체들의 올해의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면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갔을 때는 이 어떤 중국 쪽으로의 어떤 소비 지출이나 여러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돼야 이 정유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석유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유가스나 정유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유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어떤 E&P 정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하향세가 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정유 기업들의 내년에 대한 뭐 몇 개 기업들의 파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정유 업체들이 지금 힘든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정유 E&P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신사업적으로의 눈을 돌리는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는 작년 대비해서 9% 이상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지고 있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쪽이 만약에 제조업에 대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예년 수준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전망이겠죠. 네. 지금 현재는 와닿지는 않은 부분은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 코로나 지금 3차 대유행이라고 하죠. 뭐 미국과 유럽 쪽에서 락다운 상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단기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반등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 업체들한테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 회복이 1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어떤 이 정유 업체들한테 뭐 과감하게 좀 매수 전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펙의 감산이나 여러 가지의 뭐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맞물려 있는 게 이 정유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저탄소나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우리나라 정유사 실적은 국제유가 추이에 많이 좌우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회복 중이긴 합니다만 역시 저유가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글로벌리하게 이 원유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점에서 역시 우리나라 정유 섹터도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어제 그 상한가로 간 종목입니다. 이 코리아 센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마존이 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이 코리아 센터의 물류 센터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밝혀주면서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준 게 어제 상한가까지 해서 마감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뭐 상한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에서 수직 계열화를 한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구매도 그렇지만은 물류 센터나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 그리고 광고 여러 가지로 이 이커머스의 어떤
수직 계열을 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재무제표를 뭐 보면 아시다시피 코리아센터의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5%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7.51%를 기록을 하면서 이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구축이나 마켓플레이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G마켓이나 여러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한 600개의 그런 기업들한테 고객차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아마존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뭐 스페인, 뭐 독일 같은 직영 물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추가적인 해외 고객과의 연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250원에 좀 끝났는데 오늘도 뭐 상한가 이어져서 뭐 이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상한가 풀린다고 한다면 12,000원에서 짧게 먹고 나오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존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상승 기대 업종으로는 이커머스 관련주 주목하시고요.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정유 업종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